하나, 둘, 셋. 간단하게 이제 유튜브에서는 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을 이제 올려보고자 합니다. 조금 완벽하게 좀 영상 이렇게 뭐 모션도 넣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준비만 계속 하다 보니까 개선점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자료를 만들고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올려보고 개선점들을 만들어가서 나중에 영상도 좀 멋지게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지금은 페이지에 올라가는 게시물에 대한 해설을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중독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초임교사일 때 더욱 심하죠. 입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너무 힘드니까, 물론 아이들도 좋고 뭐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류에 치이고 그 교사들 아동 비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뭐 원내 서류가 다 필요한 서류들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좀 부당한 업무 지시,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보기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신입 교사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업무 지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취업을 했는데 그런 원에서 내가 마음이 다 가 있지 않으니까 교사 관계도 좀 잘 안 되고 일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퇴사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 6월쯤에 퇴사를 하면, 그리고 저 1년차 때, 그러니까 저도 1년차 때 저는 그만두지 않았지만 동기들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2명은 중도에 퇴사를 했거든요. 5월달, 6월달 보통 한 3개월이 고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퇴사를 하면은 중간에 이제 어딜 들어가야 되겠죠. 한 7월, 8월 이때쯤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학기 중에 TO가 나면은 좋죠. 어디든지 이제 이동이 가능하니까. 근데 거기가 왜 TO가 났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퇴사한 선생님이 어떤 안 좋은 원에서 나왔을 때 안 좋잖아요. 뭐가 안 좋아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학기 중에 분명히 TO가 생기는 거죠. 다른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이 나온 그 자리를 들어갈 거예요. 나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누군가가 중간에 나간 그 원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기 중간에 취업은 물론 좋은 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좋은 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사실 교사들은 뭔가 사명감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참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자리가 났다는 거는 참지 못할 정도로 힘든 곳이라는 계산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좀 기존에 있던 원에서 어떤 점 때문에 안 좋아서 나왔는데 다른 원을 가도 똑같이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중도 퇴사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유가 있는데, 중도 퇴사자는 점점 좋은 원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게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속상하고 정말 원장님과 교육관이 너무 맞지 않아서 중간에 그만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교사들끼리는 이해를 해줄 수 있지만 원장님들은 이해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이력서가 좋은 원일수록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학기 초나 이럴 때 많이 이력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중에 선생님들 같으면 화면에서 보이는 뭐 교사들이 있다. 중도 퇴사를 한 사람들도 있고 초임인 사람들도 있고 이외에 뭐 경력 교사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들 같으면은 누굴 먼저 제일 거를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답은 금방 나오죠. 중도 퇴사를 하신 분들을 어, 1차적으로 거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원이면은 좋다고 소문난 원들 있잖아요. 뭐 입소문을 타고 그런 원일수록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줄 생각이 사실은 없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은 초임들 중에서도 이력서 잘 쓰고 학업 계획서 잘 쓴 교사들이 있는데 굳이 중도 퇴사를 한 선생님들의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까지, 물론 억울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중도 퇴사한 사람이 너무 좋은 교사인데 어, 운이 안 좋아서 안 좋은 원에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중도에 퇴사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원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좋은 원에는 들어가기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월급 떼먹는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메시지로도 이제 페이지 메신저로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그 세미나 때 그 이야기를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 종류가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월급을 떼먹는 최악의 원이 있고요. 토 나오기 힘들지만 배울 게 많은 원. 저도 이런 원은 다녀봤어요. 근데 그 원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지금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업무는 편하지만 텃세가 심한 원도 있을 수 있겠죠. 월급 떼먹는 원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있더라고요. 그런 원을 찾는 방법은 있어요. 경력을 쌓는 동안 학기 중간에 중도 퇴사를 3번 정도 하고 다시 한번 학기 중간에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한 100개 정도를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선생님, 이걸 지금 듣고 계시는 선생님이 원장이라면은 중도 퇴사 이력이 3번 있는, 그래, 한 번은 그냥 아 그래 운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이거는 이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선생님들은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좋은 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르겠죠. 그러면은 결국엔 남는 원은 누구도 이력서를 잘 넣지 않는 그런 원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곳이 바로 이제 임금을 주지 않는 지옥의 원이 될 것 같은데, 그 선생님과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원장님이 월급을 안 준대요. 저도 이제 처음 들었으니까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중도퇴사 이력이 2번, 3번 정도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원장이 채용을 했대요. 학기 중간에.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원장님은 이 사람을 교사로 고용한 게 아니고 월급을 주지 않으려고 고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추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 뽑을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원장님도 너 여기서 또 그만두면은 너 진짜 갈 데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에서 나오는 급여를 받아서 원장님 통장으로 이렇게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그런 원장님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이 중도 퇴사 이력이 어, 좋은 원장님을 만날 확률을 줄여주는, 중도 퇴사를 하면 희박해지는 거, 이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든 목적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중간 퇴사가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질 경우에는 퇴사를 하는 게 정답일 때도 분명히 있죠. 일단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힘들어지는 게,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어, 중도 퇴사를 해도 난 좋은 원을 갈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희망이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데 너무 과하게 품으면은 실망도 강하게 들죠. 그리고 퇴사도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금 무책임한 희망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